회장님, 김만석 회장님,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살을 애는 듯한 1월의 칼바람이 대학병원 앞을 매섭게 휩쓸고 지나갔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한 구석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리어카가 있었는데 주인은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 김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다 달아빠진 목장갑을 끼고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주전에 부었으며 파탄금을 듬뿍 넣어 붕어빵을 구워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그를 보았고 개중에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으나 만석은 그저 묵묵히 불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패딩 점퍼 곳곳에는 밀가루 반죽이 하얗게 묻어 있었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대학병원 건물을 등지고 초라한 리어카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세상의 끝자락에 매달린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붕어빵 냄새가 퍼지자 병원에 온 환자 보호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주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파트로 2개만 주세요. 손님의 주문에도 만석은 대답이 없었으며 그저 손가락 2개를 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모진 세파를 겪으며 입을 닫아버린 벙어리였고 손님들은 그제야 아차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못하시나 봐 쯧쯧 안 됐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만석은 사람 좋은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갓 구운 따끈한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2 손으로 공손히 건네는 그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트고 갈라져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록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처지였지만 따뜻한 붕어빵으로 온기를 전하는 것만이 만석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정문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요란하게 멈춰섰고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외과 의사 최민수 교수였는데 표정이 잔뜩 구겨져 있었으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싸구려 기름 냄새야. 최민수는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리어카를 쏘아보았고 마침 붕어빵을 굽던 만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석이 반가운 마음에 엉거주춤 고개를 숙이자 최민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병원격 떨어지게 거지 같은 게 진짜. 그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불평을 쏟아냈고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눈치를 보며 피했습니다. 최민수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하고 빛났으나 그 번쩍인 만큼이나 그의 인성은 차갑고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최민수는 정문 경비실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보안팀장 박태수가 허겁지겁 뛰어왔으며 그 앞에서 최민수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박 팀장 내가 저거 치우라고 몇 번 말했어. 최민수의 호통에 박태수는 고개를 조아렸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박태수가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하려 하자 최민수는 말을 자르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사정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정이야. 당장 눈앞에서 치우지 않으면 용역을 부르겠다며 최민수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박태수는 난처한 얼굴로 리어카 쪽으로 다가왔으며 만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없는 노인에게 쏟아지는 권력의 횡포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춥고 매섭게 만석의 뼈마디를 파고들며 아려왔습니다. 박태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만석에게 다가왔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리어카를 툭툭 쳤으며 만석은 익숙하다는 듯 짐을 챙길 신용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박태수의 권유는 차라리 부탁에 가까웠으나 만석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고 병원 5층 소아암 병동 창가에서 붕어빵을 기다릴 어린 환자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올려다본 병원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을 아련한 눈빛으로 한참이나 응시했고 그곳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대학병원의 진짜 주인은 바로 이 초라한 붕어빵 장수 김만석이었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벙어리일지라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만석은 다시 한번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땅거미가 내려앉자 병원 앞은 더욱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 정문을 나서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눈시울이 붉게 퉁퉁 부어오른 것으로 보아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힘없이 걸어가는 여인의 축 처진 어깨 위로 삶의 고단함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만석은 안타까운 마음에 붕어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을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기에 가장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놈을 골라 하얀 종이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만석은 여인에게 다가가 봉투를 불쑥 내밀었고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여인은 뒷걸음질을 치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저 돈 없어요. 안 사요. 여인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만석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고 따뜻한 붕어빵을 여인의 손에 쥐어주려 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 글쎄 안 산다니까 왜 이러세요 정말. 여인은 만석을 강매꾼으로 오해하여 소리를 질렀고 호의가 무시당한 만석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벙어리의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과 함께 목구멍을 막았고 만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퇴근하던 최민수가 다가왔고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봉투를 구둣발로 툭 차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님, 이런 길거리 음식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최민수는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들을 훈계하듯 말했고 여인은 의사의 가운을 보자마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려던 게 아니라. 여인이 말끝을 흐리며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민수의 화살은 곧바로 만석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봐요. 노인네 여기서 영업하지 말라고 했지. 최민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만석을 몰아세웠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 앞에서 환자들한테 불량식품을 팔아 그는 만석의 리어카를 발로 쿵쿵 걷어찼으며 진열해 놓은 붕어빵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붕어빵을 바라보는 만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억울함과 분노로 일렁였으나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당신은 병원 이미지를 먹칠하는 암적인 존재야. 최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 구현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을 짓밟는 엘리트 의사의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잔인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보안팀장 박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으며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 자네 지금 근무 태만으로 심할서 쓰고 싶어? 최민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태수는 고개를 숙였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당장 이 고물 리어카 갖다 버리란 말이야. 최민수는 손가락으로 만석의 리어카를 가리켰고 박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만석과 최민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어르신 생계가 달린 건데.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만석을 변호하려 했으나 최민수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생계는 알 바 아니고 내 눈에 안 띄게 치워. 그는 박태수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박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월급쟁이 보안팀장의 서글픈 현실이었기에 박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박태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만석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으나 그는 꾹 참으며 박태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박태수와 보안 요원들이 리어카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바퀴가 아스팔트에 갈리며 끼익하는 소음을 냈으며 만석은 필사적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이 리어카는 단순한 붕어빵 장사 도구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병원 아이들과 만석을 이어준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르신 다치십니다. 제발요. 보안 요원들이 만석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으나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만석의 낡은 패딩 점퍼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고 그의 손등에는 시퍼런 핏줄이 툭툭 붉어졌으며 거친 숨소리가 입 밖으로 하얀 김이 되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병원 5층 소아암 병동의 창문을 올려다보았고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꼬마들 간식은 누가 챙기나. 말 못하는 그의 속마음이 허공에 흩어졌고 만석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기에 만석의 몸은 점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발바닥은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처절하게 저항하는 벙어리 노인의 모습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으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가 넘어졌고 뜨거운 파탄금통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으며 유리 진열장이 와장창 깨져 파편이 튀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다 망가졌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만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뭉개진 붕어빵들이 마치 만석의 짓밟힌 자존심처럼 처참하게 널려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붕어빵을 주워 담았습니다. 최민수는 그 꼴을 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먼지를 털어내며 유유히 병원 안으로 사라졌으며 남겨진 것은 차가운 바람과 노인의 흐느낌 뿐이었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돌아섰고 만석은 멍하니 깨진 리어카 바퀴를 어루만졌으며 그의 거친 손마디마다 서러움이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자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벙어리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품 안 깊숙한 곳에는 이 모든 수모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병원의 설립자 배지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반격의 시작이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만석은 눈물을 삼켰고 복수의 칼날을 가슴속 깊이 갈고 닦았습니다. 깨진 리어카 파편을 수습하던 만석의 곁으로
수상한 눈빛의 남자가 슬금슬금 다가왔고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먹어도 되나? 남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흙 묻은 붕어빵을 대충 옷에 문질러 닦고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만석이 놀라서 말리려 손을 뻗기도 전에 남자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바닥을 뒹굴었고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나 죽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만석은 당황하여 얼어붙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썩은 걸 팔았어. 내 배가 끊어지네. 남자는 입에 거품을 무는 신용까지 하며 연기를 했고 만석을 손가락질하며 살인자 보듯 노려보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붕어빵을 먹고 쓰러졌으니 사람들의 동정심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뀌었고 만석을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인 줄 꿈에도 모르는 순진한 만석은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남자의 등을 두드려 주려 했으나 남자는 만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최민수가 나타났고 청진기를 목에 건 채 위풍당당하게 인파를 헤치며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민수는 남자의 눈을 까뒤집어 보고 맥을 짚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급성 식중독 증상입니다. 독극물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소견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기겁을 했고 더러운 길거리 음식을 팔았다며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당장.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최민수의 서슬 퍼런 외침의 분위기는 살벌해졌고 만석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읍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벙어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쉰소리뿐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필사적인 몸짓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변명하려는 뻔뻔한 태도로 오해만 쌓여갔습니다. 최민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만석을 내려다보았고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즐기며 비열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눈엣 가시 같던 노인네를 치워버리고 자신의 위생관리 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기에 최민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만석을 몰아세웠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을 통제하며 들어왔으며 최민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이 노인이 위생불량식품을 판매하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민수의 유창한 설명에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만석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뒤적거렸으나 지갑은 낡아서 다해져 있었고 신분증조차 없었기에 경찰관들은 그를 더욱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르신 서로 가셔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만석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만석은 완강하게 버티며 리어카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붕어빵 기계는 영영 뺏길 것이고 병원 아이들과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그는 죽으림을 다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봐요,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경고에도 만석은 요지부동이었고 그 모습은 마치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비쳐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토록 큰 죄가 될 줄은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온 만석도 미처 몰랐기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만석의 양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평생 법 없이도 살아올 만큼 정직했던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병원 반경 100m 접근 금지야. 최민수는 끌려가는 만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구겨져 태워졌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으며 그의 시선은 5층 소아암 병동 창문에 머물렀습니다. 창가에는 털모자를 쓴 꼬마 아이 하나가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언제 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듯하여 만석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못나서. 소리 없는 절규가 차 안을 가득 메웠지만 경찰관들은 그저 라디오 볼륨을 높일 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남을 돕는 기쁨이 누군가의 탐욕과 거짓으로 인해 짓밟히는 현실은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병원 설립자가 병원에서 쫓겨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부조리한 세상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만석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것은 밤이 깊어서였지만 만석의 리어카는 이미 구청 트럭에 실려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찢어진 옷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만석은 병원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 화려하게 불을 밝힌 대학병원의 야경을 바라보았고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세운 병원이었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금단의 구역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의 사내가 다가왔고 만석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혔는데 그는 만석의 그림자처럼 지내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비서실장은 만석의 초라한 행색에 눈시울을 붉히며 당장 모시고 가서 옷부터 갈아입자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꼬깃한 수첩을 꺼냈고 내일 아침 정문에서 보자라는 글귀를 적어 보여주며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현실을 마주하겠다 다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만석의 완고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만석은 밤새 추위와 싸우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만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화려한 대리석이 깔린 병원 로비로 들어섰고 그의 행색은 어제보다 더욱 초라하고 남루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은 퀭하니 들어갔고 찢어진 패딩 점퍼 사이로는 솜이 삐져나와 있어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의 몰골이었습니다. 그가 회전문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입구에 서 있던 젊은 보안 요원이 앞을 막아섰고 마치 더러운 물건을 치우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보안 요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고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만석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를 꺼내 손짓 발짓으로 5층 소아암 병동을 가리켰으나 보안 요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밀쳤습니다. 아, 말귀를 못 알아먹네. 잡상인 출입 금지라고요. 요원의 손에 떠밀려 만석은 뒷걸음질을 쳤고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병원의 주인인 자신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현실이 기가 막히고 코가 찰 노릇이었으나 만석은 묵묵히 그 수모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복판에서 고성이 오가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렸고 만석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제 그 붕어빵 장사 아니야? 맞네, 맞아. 여기서 또 행패를 부리나 봐.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보안 요원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더욱 거칠게 만석의 팔을 잡아 끌었고 힘없는 노인의 몸은 낙엽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요원이 만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던 찰나 어디선가 빗자루를 든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이 노인네한테 왜 이리 막대해? 그녀는 병원 청소를 담당하는 김 여사였는데 평소 만석에게 붕어빵을 얻어먹던 단골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넘어진 만석을 부축해 일으키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보안요원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이 옷이 좀 남루하면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그녀의 당당한 꾸지람에 보안요원은 움찔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제야 숙연해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사장을 알아보는 아이러니에 만석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만석을 로비 구석 의자에 앉혔고 주머니에서 따뜻한 두유 한 팩을 꺼내 만석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감님 많이 놀라셨죠? 따뜻할 때 드세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위로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만석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때 간호사 데스크에 있던 신규 간호사 이수진이 차트를 정리하다 말고 뛰어왔고 걱정스런 눈망울로 만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수진은 만석에 까진 손등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 조심스럽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만석이 쫓겨날 때도 유일하게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착한 간호사였고 그 고운 마음씨가 만석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알면 혼날 텐데 얼른 가봐요, 아가씨. 김 여사가 걱정되어 등을 떠밀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자분이든 아니든 다치셨으면 치료해 드려야죠. 그녀의 당찬 대답에 만석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 병원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인술이라는 설립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명의라 불리는 교수들이 아니라 이런 말단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따뜻한 풍경을 깨트리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고 최민수가 회진을 돌다 말고 찌푸린 얼굴로 다가왔으며 그 뒤에는 레지던트들이 병풍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무 시간에 노닥거리고 최민수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 떨어지자 수진과 김 여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간호사 자네 아직 수습이지? 정신 안 차려? 그는 수진의 명찰을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고 만석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청소 아줌마는 바닥이나 닦지 왜 참견이야. 최민수의 막말에 김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으나 을의 입장에서 감히 대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는데 노인네 내일 이사장님 오시는데 눈에 띄면 죽어 라며 비열한 경고를 날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멀어지는 최민수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머니 속에 든 황금색 이사장 배지를 손가락 끝으로 차갑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을 감싸준 김 여사와 수진이 당하는 모욕은 만석이 당한 것보다 몇 배는 더 아프게 다가왔고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며 그때는 저 오만한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없을 것이니 만석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만석은 병원 정문을 나섰고 등 뒤로 웅장하게 솟은 병원 건물을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마다 반사되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권력의 민낯은 이미 만석의 눈에 낱낱이 파악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러 통화 버튼을 눌렀으며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2번 톡톡 두드렸고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그들만의 침묵 신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문으로 모시겠습니다. 비서의 대답을 확인한 만석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낡은 패딩의 옷깃을 여미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벙어리 붕어빵 장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으니 병원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만석의 흰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고 내일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왔고 대학병원은 아침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비상 걸린 호떡집처럼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렸고 유리창은 티끌 하나 없이 닦여번쩍였으며 모든 직원이 정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설립자이자 기부왕인 명예 이사장이 수년 만에 병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원장부터 말단 인턴까지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혹시라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을까봐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까지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의 진짜 주인인 김만석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뒹군 낡은 패딩 차림으로 병원 건너편 가로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환영 인파와 초라한 설립자의 대비는 마치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연극 무대 같았고 만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야망에 가득 찬 최민수 교수는 가장 앞줄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마치 자신이 병원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했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다들 옷 벗을 각오해. 그는 살벌한 눈빛으로 직원들을 협박했고 특히 보안팀장 박태수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입구 관리가 제일 중요해 잡상인 얼씬도 못하게 해. 최민수의 불호령에 박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전기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최민수는 이번 기회에 이사장 눈에 확실히 들어 차기 병원장 자리를 꿰찰 욕심에 눈이 멀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방해되는 건 다 치워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는 수시로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고 지나가던 환자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인상을 찌푸리며 저리로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던 설립자의 숭고한 이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출세와 권력욕만이 병원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최민수의 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포착됐는데 바로 건너편 화단에 서 있는 김만석이었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아직도 저기 있잖아. 최민수는 박태수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길길이 날뛰었고 당장 가서 안 보이게 치우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오시는 길에 재수없게 거지가 뭐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만석을 인간이 아닌 오물 취급하며 혐오했습니다. 박태수는 울며 겨자먹기로 뛰어가 만석에게 제발 자리를 피해달라고 사정했고 만석은 묵묵히 병원 정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석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최민수가 직접 달려왔고 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했지 이 늙은이가. 최민수의 손에 들린 만석의 낡은 패딩이 찢어지며 하얀 오리털이 눈 내리듯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흩날리는 깃털 사이로 만석의 눈빛이 빛났고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흥분한 최민수는 그 기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버티고 서 있어. 최민수는 만석을 화단 구석으로 밀쳐버렸고 만석은 흙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보였고 경호차의 호위를 받으며 롤스로이스가 들어오자
최민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빨리 저 뒤로 숨겨. 눈에 안 띄게 처박아 두라고.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만석을 가리켰고 자신은 황급히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만석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나무 뒤로 끌려갔고 마치 죄인처럼 웅크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으나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저 차문이 열리고 나면 거만한 최민수의 가면이 산산조각 날 것이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가장 비굴하고 아부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오는 차량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급 세단이 병원 현관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으나 차 안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긴장된 순간이 흐르고 최민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마른 침을 삼켰으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때 조수석에서 비서실장이 내렸고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김만석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비서실장의 외침이 병원 로비에 메아리 치자 최민수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김만석? 그게 누구야? 붕어빵 노인 이름이 설마. 불길한 예감이 최민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고 그는 설마 하는 표정으로 나무 뒤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비서실장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고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있던 초라한 노인 김만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바람에 날리는 만석의 흰 머리카락만이 이 폭풍전야의 고요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외침이 허공을 가르자 최민수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김만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중얼거렸고 설마 저 더러운 붕어빵 장수가 회장일 리 없다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실장님, 지금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최민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을 막아섰고 손가락으로 나무 뒤에 숨은 만석을 가리키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노인네는 그냥 말 못하는 거지입니다. 감히 신성한 병원 설립자와 저런 잡동산 일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며 최민수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의 시선은 최민수를 지나쳐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있는 만석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눈빛은 경악과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천하의 최민수도 그 살기 등등한 눈빛 앞에서는 주춤하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으나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최민수를 거칠게 밀쳐내고 한달음에 화단 쪽으로 달려갔으며 그 모습은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았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놀란 보안 요원들이 화들짝 놀라 만석을 잡고 있던 팔을 놓았고 만석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은 흙투성이가 된 만석의 옷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님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그의 극존칭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보안 요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민수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씩씩거리며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실장님 노망 나셨습니까? 저건 벙어리라고요. 그는 만석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고 이 모든 것이 몰래카메라거나 착각일 거라며 자신의 파멸을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최민수가 만석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만석의 낡은 패딩 안주머니가 찢어졌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전 몇 잎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들, 그리고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수첩 하나가 질척한 진흙탕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딴 쓰레기를 품고 다니니까 냄새가 나지. 최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보며 조소했고 그것은 만석이 붕어빵을 팔아 모은 돈을 기부해온 내역이 적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부였습니다.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으로 몸을 던졌고 진흙탕에 뒹구는 수첩을 주우려 손을 뻗었으나 최민수의 반짝이는 구두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어딜 감히 신성한 병원 앞을 더럽혀. 최민수는 만석의 손을 구두발로 짓밟으려 했고 그 잔인한 행동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몸을 날려 최민수를 밀쳤고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채 수첩을 집어들었으며 그의 양복 바지는 순식간에 흙물로 젖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수첩인 줄 알고 발을 올려. 비서실장은 수첩에 묻은 흙을 소매로 닦아내며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듯 소중하게 어루만졌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최민수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넘어졌고 진흙이 묻은 자신의 명품 구두를 보며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고작 저런 쓰레기 때문에 나를 밀쳐?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 것만 분해하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수첩의 첫 장을 펼쳐 최민수의 눈앞에 들이밀었고 그곳에는 붉은 도장과 함께 선명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설립 기금 기증서 마이너스 김만석. 그 짧은 한 줄의 글씨를 본 최민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멈춰서 있던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열리고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내렸는데 그는 바로 현 병원장인 강준호 박사였습니다. 강 병원장은 흙투성이가 된 만석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내던지고 헐레벌떡 뛰어왔으며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장이 노숙자 같은 노인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달려오는 충격적인 광경에 병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 병원장은 만석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고 진흙범벅이 된 만석의 손을 잡고 오열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용서를 비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수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다리가 풀려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며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묵묵히 강 병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의 낡은 패딩 점퍼 사이로 언뜻 보이는 황금색 이사장 배지가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오만한 자들의 심판만이 남은 이 순간 최민수의 세상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병원장의 불호령이 로비에 떨어지자 웅장하던 병원 건물이 쩌렁쩌렁 울렸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누가 회장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고 평소 온화하던 병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마치 경노한 호랑이처럼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강 병원장은 자신의 고급 양복 재킷을 벗어 흙투성이가 된 만석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손수건을 꺼내 만석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면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쥐락펴락하는 병원장이 길거리 노인에게 깍듯이 모시는 이 기막힌 광경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수군거리던 소리는 경악의 탄성으로 바뀌었으며 만석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붕어빵을 굽던 손이 사실은 이 거대한 병원을 지탱해온 기둥이었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반전 드라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닥에 주저앉은 최민수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병원장님, 저 사람은 잡상인입니다만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최민수의 헛소리에 강 병원장은 참지 못하고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내 놈 눈에는 이분이 잡상인으로 보이느냐? 짝 하는 소리가 로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최민수의 고개는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으며 그의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분은 내 스승이자 이 병원의 설립자이시다. 강 병원장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최민수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짓밟고 모욕했던 노인이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였다니 최민수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만방자하던 엘리트 의사의 자존심은 박살이 났고 출세의 꿈은 산산조각 나 허공으로 흩어졌으며 남은 것은 뼈저린 후회와 공포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보안팀장 박태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으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박태수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으나 만석의 눈빛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석의 리어카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으며 위세를 떨던 보안 요원들도 줄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들의 추한 모습에 지켜보던 환자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고 만석은 그저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기에 만석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란 진정한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한 법.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저들의 비겁한 눈물은 만석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석은 강 병원장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켰고 흙 묻은 바지를 툭툭 털어내며 자세를 고쳐잡자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니 서리는 위엄이 마치 태산과 같이 묵직하게 좌중을 압도했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병원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최민수 앞으로 다가갔고 자신의 발밑에 엎드린 최민수를 내려다보았으며 그 눈빛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최민수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하고 만석의 낡은 운동화 끈만 바라보며 벌벌 떨었고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주머니에서 펜과 메모지를 꺼내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으며 사각거리는 펜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만석의 손끝을 주시했고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최민수의 목구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만석은 적은 쪽지를 최민수의 이마에 툭 던졌고 나풀거리며 떨어진 종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에게 환자는 돈벌이 수단인가? 그 짧은 물음은 최민수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고 그는 부끄러움과 치욕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다시 손을 들어 박살난 리어카를 가리켰고
그 옆에 널브러진 붕어빵들을 슬픈 눈으로 보더니 강 병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침착하게 만석의 수화를 통역했고 그 내용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내가 평생 붕어빵을 팔아 세웠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하는 의사가 있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병원을 폐쇄하겠네. 설립자의 입에서 나온 병원 폐쇄라는 초강수에 최민수는 혼절하듯 바닥에 쓰러졌고 의료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고 만석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폐쇄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에 로비에 모인 수백 명의 의료진은 그대로 얼어붙어 숨조차 쉬지 못했고 강 병원장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형님 제발 고정하시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강 병원장의 애절한 호소에도 만석은 요지부동이었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병원 로비를 둘러보았으며 그 서늘한 시선 끝에 걸린 사람들은 움찔거렸습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고 약자를 짓밟는 병원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만석의 확고한 철학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고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최민수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무릎으로 기어와 만석의 바짓단을 붙잡았으며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멀어 몰라봤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뻔뻔한 변명은 만석의 귀에 닿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차가운 구두굽에 의해 저지당했고 최민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만석은 품 안에서 다시 메모지를 꺼내들었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 비서실장에게 건넸으며 비서실장은 그 내용을 엄숙한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병원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쓰레기들을 내 눈앞에서 완벽하게 치워버리게나. 그 명령은 최민수와 박태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만석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인사팀장이 달려왔고 손에 든 태블릿 PC를 최민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으며 거기에는 징계해고 통지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 당신은 의료법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시각부로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최민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 병원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최민수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강 병원장이 다가와 그의 가운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가슴에 달린 명찰과 교수 배지를 뜯어내버렸습니다. 의사가운 입을 자격도 없는 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강 병원장의 호통에 최민수의 흰 가운은 벗겨졌고 그 안에 입고 있던 볼품없는 셔츠 차림이 드러나자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동안 최민수에게 무시당했던 간호사들도 통쾌한 표정으로 그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민수는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평소 그의 라인을 탔던 후배 의사들조차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천하를 호령하던 엘리트 의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인과응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숨을 죽이고 있던 보안팀장 박태수에게도 심판의 칼날이 겨누어졌고 그는 살기 위해 최민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태수는 손가락으로 최민수를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민수는 눈이 뒤집혀 박태수에게 달려들었고 이 배신자 놈이 내가 알아서 기어놓고 딴소리야.
라며 서로의 멱살을 잡고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패가 되어 만석을 괴롭히던 두 사람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광경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석은 그 꼴을 보며 차갑게 비웃음을 흘렸고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그들을 떼어놓게 했으며 그의 손짓 하나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디 신성한 병원 로비에서 짐승 같은 짓들이야. 경호원들은 두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박태수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처참하게 끌려갔으며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만석은 손가락으로 로비 바닥을 가리키며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에게 청소 도구를 던져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나가기 전에 내 놈들이 어지럽힌 로비를 혓바닥으로 할라서라도 깨끗이 치우라고 하신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닌 영혼을 짓밟는 형벌이었습니다. 최민수와 박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서슬 퍼런 경호원들의 기세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흙발로 짓밟았던 대리석 바닥을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닦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흡사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비참했습니다. 특히 최민수는 평생 펜대와 메스만 잡던 손으로 더러운 걸레를 빨아야 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해대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똑바로 못 닦아? 저기 얼룩 그대로 있잖아. 지나가던 청소부 김 여사가 혀를 차며 한마디 거들었고 평소 그녀를 하대하던 최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의 발밑을 묵묵히 닦아야만 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이자 반성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오만함이 꺾일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고 이번에는 단순한 출동이 아닌 체포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최민수 씨 당신을 리베이트 수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를 하던 최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툭 떨어뜨렸고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최민수는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만석을 향해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만석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렸으며 그 단호한 뒷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냉정하고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박태수 역시 업무상 횡령 및 폭행 혐의로 줄줄이 엮여 경찰차에 태워지는 신세가 되었고 병원 앞은 그들을 비난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악당들이 사라진 로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으며 만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 찼습니다. 강 병원장은 만석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형님, 이제 병원의 썩은 환부는 도려냈습니다. 부디 마음을 푸시고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깨진 붕어빵 리어카를 보았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물건이 망가진 것에 대해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만석의 옷자락을 조심스레 잡아당겼고 돌아보니 아까 그 신규 간호사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녀의 순수한 눈물은 만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복수의 끝에 찾아온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악연은 정리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와
만석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폭풍 같던 하루가 지나고 병원에는 거짓말처럼 평화롭고 따스한 햇살이 비쳤으며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밝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최민수와 박태수가 사라진 병원 복도에는 더 이상 고성과 억압적인 지시가 오가지 않았고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은 원장실의 푹신한 소파 대신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비서실장은 갓 타온 따뜻한 차를 대령했습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지요? 비서실장의 물음에 만석은 고개를 저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만석을 마주칠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으나 그것은 권력에 대한 공포가 아닌 진심 어린 예우였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인사에 일일이 눈을 맞추며 따뜻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 소박한 몸짓 하나하나가 직원들에게는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되어 가슴에 남았습니다. 만석은 강 병원장에게 눈짓을 보내 어제 자신을 도와준 신규 간호사 이수진을 불렀고 잠시 후 수진이 쭈뼛거리며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수진은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모으고 서 있었으며 만석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만석은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건넸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그 안을 열어보자 해외 연수 지원서와 장학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왜 이런 큰 선물을? 수진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만석은 메모지에 자네야말로 진정한 의료인일세라고 적어 그녀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수진 같은 인재가 더 넓은 세상에서 의술을 펼치기를 바라는 만석의 깊은 뜻이 담긴 큰 투자였습니다. 수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뚝뚝 흘렸고 만석의 주름진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평생 잊지 못할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청소부 김 여사님이었는데 그녀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헐레벌떡 뛰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넙죽절을 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미쳤지.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두유나 건네고 반말이나 찍찍했으니 죽여주십시오. 그녀의 순박한 호들갑에 만석은 소리 없이 파한대소했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김 여사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낡은 패딩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어제 그녀가 주었던 두유 껍데기였습니다. 그는 그 빈 팩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비서실장을 통해 그녀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고 정년 없는 평생 고용 계약서를 선물로 내밀었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플 때 건네준 두유 한 팩이 내게는 천만금보다 더 귀한 식사였습니다. 비서실장의 대독에 김 여사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곳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만석의 겸손하고 의리 있는 모습은 지켜보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병원 게시판에는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안이 붙었고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주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처리가 대강 마무리되자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바로 5층 소아암 병동이었습니다. 만석이 병동문을 열고 들어서자 링거를 꽂은 아이들이 와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고 만석의 다리에 매달려 제잘제잘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 왜 어제는 안 왔어? 나 판 많이 들어간 거 먹고 싶었단 말이야. 아이들에게 만석은 병원 이사장도 회장님도 아닌 그저 맛있는 간식을 주는 친근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강 병원장과 의료진이 뒤따라 들어오려 하자 만석은 손을 들어
그들을 밖에서 대기하게 했고 오롯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없는 민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석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탕을 꺼내 아이들의 작은 손바닥에 하나씩 쥐어주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병동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무리 좋다 한들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아이들의 미소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정문 앞에는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는데 최신식 설비를 갖춘 번쩍이는 푸드 트럭이었고 그 옆에는 만석재단 무료 나눔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박살났던 리어카 대신 만석이 사비로 마련한 사랑의 붕어빵 트럭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병원 앞마당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 쫓겨날 걱정 없이 마음껏 구우십시오. 강 병원장이 트럭 열쇠를 건네며 웃음 지었고 만석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트럭에 올랐습니다. 최고급 반죽 기계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트럭에서 만석은 다시 하얀 가운 대신 앞치마를 둘렀고 익숙한 솜씨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자 환자들도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트럭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돈 대신 따뜻한 미소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만석의 붕어빵은 단순한 길거리 간식이 아니라 병원의 상징이자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고 나눔의 기쁨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황금빛 붕어빵처럼 만석의 인생 이막도 따뜻하고 달콤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매섭던 칼바람이 물러가고 병원 앞 화단에도 노란 개나리가 피었으며 따스한 봄 기운이 병원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때 고성과 짜증이 가득했던 로비에는 이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웃음이 넘쳤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이라는 병원의 슬로건은 더 이상 벽에 걸린 장식품이 아니었으며 모든 의료진이 실천하는 행동 강령이 되었습니다. 특히 만석이 쫓겨났던 정문 앞자리에는 김만석 나눔공원이라는 작은 쉼터가 생겼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햇살을 즐기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대학병원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석은 병원장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앞마당은 고소한 냄새와 함께 활기가 넘쳐 흘렀고 만석의 붕어빵 트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제는 이사장님 표 붕어빵이라 불리며 병원에 오면 꼭 먹어야 할 명물이 되었고 맛도 맛이지만 그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트럭 옆에는 투명한 모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붕어빵은 무료지만 자발적인 기부를 받았고 모인 돈은 전액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붕어빵값 넣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나가던 환자가 1,000원짜리를 넣으며 인사하자 만석은 빵모자를 고쳤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마음만 내고 가도 되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가는 아름다운 나눔의 선순환이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붕어빵을 구웠지만 그 노동은 고됨이 아닌 기쁨 그 자체였고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붕어빵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해외로 연수를 떠났던 이수진 간호사에게서 한 장의 엽서가 병원으로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훌륭한 의료인이 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꼭 돌아가서 받은 사랑을 배로 갚겠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를 읽는 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청소 반장으로 승진한 김 여사님은 이제 병원의 위생과 환경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어 직원들을 독려하며 씩씩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뉴스에서는 리베이트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최민수와 그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권선징악의 통쾌한 소식이 짧게 전해졌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에 쓸려갔지만 진심으로 다진 만석의 성은 더욱 단단해졌으니 사필기정이라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대가를 치르고 선한 자들은 복을 받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 이 병원에서 만석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오후 회진을 마친 강 병원장이 가운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트럭으로 다가왔으며 자연스럽게 만석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섰습니다. 형님 허리 아프시죠? 제가 교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붕어빵 반죽을 붓는 모습에 처음 보는 환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고 권위를 내려놓고 봉사하는 병원장의 모습은 그 어떤 훈화 말씀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이쿠 병원장님이 구워주니 더 맛있네. 환자들의 농담에 강 병원장은 허허 웃으며 제가 수술보다 붕어빵 굽는 게 더 체질입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좌중을 폭속해 만들었습니다. 신분과 직책의 벽이 허물어진 트럭 안에서 두 노신사가 나란히 서서 빵을 굽는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고 정겨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두 사람의 우정은 붕어빵의 온기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고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데워주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병원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 아래서 만석은 마지막 붕어빵을 구워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고 거친 손을 바라보았는데 평생 밀가루와 기름때에 절어볼품 없던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라는 장애는 진심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 속의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만석은 5층 병동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창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화답해 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언변으로 연설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굽는 붕어빵의 달콤한 향기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누고 빈손이 되었으나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부자 김만석, 그의 행복한 미소가 노을 속에 번지며 이야기는 따뜻한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립니다.